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BA 올 디펜스 팀 멤버가 발표되었습니다. 퍼스트 팀에는 루디 고베어, 벤 시몬스, 드래먼드 그린, 야니스 안테토쿤보, 주루 할러데이. 세컨드 팀에는 뱀 아데바요, 지미 버틀러, 조엘 엠비드, 마티스 타이블, 카와이 레너드 이렇게 뽑혔고 식서스에서 3명이나 뽑혔어요.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과 제임스 하든 2명 다 5차전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샬럿 호네츠와 댈러스 매버릭스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제럿 앨런 영입을 원한다고 해요. 제럿 앨런은 RFA이기 때문에 아마 캐벌리어스가 잡지 않을까요? 시카고 불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레이커스의 텔런 호튼 터커 영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미네소타 팀버wolves가 이번 오프시즌에 레이커스의 카일 쿠즈마 영입을 원한다고 해요. 댈러스 매버릭스가 토론토 랩터스의 카일 라우리 영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제레미 린이 중국팀 베이징 덕스로 복귀를 발표하였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켈리 우브레 주니어는 본인이 연봉 20밀리언 달러 약 220억에 단연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해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조시 하트는 다른 팀에서 새 출발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펠리컨스가 하트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의외입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이번에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페이서스의 TJ 맥코넬과 레이커스의 알렉스 카루소를 영입 리스트에 넣었다고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가 이번 시즌 우승팀을 뽑았습니다. 본인은 현재 가짜 식서스 팬이고 결승전은 유타 재즈 대 필라델피아 식서스가 될 것 같다고 했고 식서스 우승을 점쳤습니다. 파이널 MVP로는 동생인 세스 커리를 골랐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론조 볼이 본인 농구 인생 중에 최악의 순간을 말했습니다. 내 최악의 순간은 고등학교 프레시맨이 끝난 후에 찾아왔다. 아버지는 나를 그 전까지 AAU 팀에 못 가게 했었고 멀리 농구하러 이동을 못하게 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냥 로컬 키드였다. 난 USA 팀의 초청을 받아서 갔었고 팀 로스터에 들고 싶었었다. 하지만 나는 팀에서 잘렸고 이게 내 고등학교 커리어를 바꿔놨다. 나는 내가 클래스에서 15위 안에 들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랭크 되지도 않았던 선수에서 시니어일 때 난 랭크 2위까지 올라갔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넘기 위해 이걸 동기부여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본인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은 휴식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어요. 아이자야 토마스가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를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뽑았습니다. 커리는 전 세계의 모든 레벨의 농구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피닉스 선즈가 덴버 너겟츠 상대로 이기면서 4대0 수입이 나왔죠. 너겟츠는 저멀 머레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승을 바라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오프시즌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니콜라 요키치 이 두 명이 수비에서 뻥뻥 뚫리는 걸 어떻게 커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키치는 발이 느려서 드랍 커버리지를 해야 할 때가 많고 MPJ는 작년에 비해 수비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았고 선즈는 시리즈 내내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MPJ를 공략했죠. 크리스 폴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즈 팬들이 많고 어웨이 경기에도 보러 온다. 크리스 폴, 이 팬들에 대한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니 미쳤다. 웜업하러 나왔는데 선즈 팬들이 많아 홈게임인 줄 알았다. 이렇게 멀리까지 보러 오는 팀 팬들은 처음이다. 너는 오늘 잘했는데 특히 미드레인지를 잘 쐈다. 요즘 농구에서 미드레인지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어보니 내가 클리퍼스에서 뛰던 시절 리그는 나를 상대로 드랍 디펜스를 썼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미드레인지를 마스터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2년 전에 사람들은 내가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무시했었다.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이건 내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다. 우리 팀은 좋고 이 팀의 일원이라는 건 즐겁다. 반대쪽에 재즈와 클리퍼스가 있는데 선즈 팀의 한계는 어디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 우리는 그냥 계속 열심히 뛸 것이다. 왜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필요했던 휴식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빈 부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지 배웠냐고 물어보니 계속 침착하게 플레이하는 게 중요하다. 경기는 피지컬해질 것이고 분위기는 고조될 것이다. 48분 동안 우리 일을 해야 한다. 오프시즌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게 많은 상대팀들을 지치게 하는 것 같다.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가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기분이 매우 좋다. 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플레이오프 농구 자체를 기다려왔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의미 없는 농구를 했다고 했고 난 큰 무대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건 내가 증명해야 할 기회다. 크리스 폴, 잭 크라우더, 몬티 감독 같은 리더들이 팀을 도와준다. 우리는 즐기고 있다. 지난 시즌 버블에서 8승 0패를 했는데 그 모멘텀이 이어져 온 것 같아? 그리고 만약 8승 0패를 안 했으면 올해 달랐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 난 우리가 그때 거기서 팀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체육관이 좋았고 워크아웃은 굉장히 치열했다. 우리는 팀 문화를 만들었고 다들 관계가 좋아졌다. 그리고 오프시즌에 크리스 폴과 잭 크라우더 등이 합류했는데 우리 팀과 바로 하나가 되었다. 크리스 폴이 너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물어보니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사람들이 나에게 크리스 폴에 대해 물어보는데 폴이 코트 안에서보다 코트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의 루틴을 보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배운다. 폴은 이 리그에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 매일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생각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식서스 대 애틀란타 호크스 4차전이었습니다. 호크스가 103대 100으로 승리했고 시리즈 2대2 타이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큰 임팩트를 줬는데 조엘 엠비드와 트레이 영입니다. 트레이 영은 오늘 어깨 부상 문제로 테이프로 감싸고 있는 장면이 잡혔고 이건 네이트 맥밀런 감독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요. 트레이 영은 저번 경기에서 어깨를 다쳤는데 말을 하면 오늘 못 뛰게 할까봐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영은 오늘 25득점 4리바운드 18어시스트 1스틸을 기록했고 야투율 약 30%에 3점 27%를 쐈지만 플레이메이킹이 매우 좋았습니다. 18어시스트를 했는데 팀원들이 엘리웁이나 레이업 같이 쉬운 것들을 놓쳐서 그렇지 넣었으면 25어시스트를 했을 것 같아요. 특히 4쿼터 마지막에 3명을 제치고 점프한 상태에서 코너에 있는 존 컬린스에게 패스하는 장면은 MVP 시절 스티브 내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트레이 영이 후반에 페이스를 올리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빨라진 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호크스는 팀 야투율 36.6%, 3점 30%를 쏘고도 경기를 이긴 걸 정말 다행이라 생각할 것 같아요. 식서스에서는 조엘 엠비드가 문제였습니다. 엠비드는 오늘 17득점, 21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야투율 20%, 3점 25%를 쐈고 후반에 야투 12개 쏴서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엠비드가 스타로 올라오고 이렇게 못한 경기는 저는 처음 봤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엠비드의 무릎입니다. 엠비드는 얼마 전에 무릎 반월판이 살짝 파열됐고 파열된 상태로 계속 뛰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농구 스킬을 빼고 움직이는 것부터가 평소에 엠비드가 보여주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식서스는 히어로 볼을 많이 했고 점프샷으로 플레이했던 게 패배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 시몬스는 맥스를 받고 있으면서 팀의 2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슛을 하지 못하니 이런 선수가 클러치 타임에 코트 위에서 뛸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 대 LA 클리퍼스 4차전이었습니다. 클리퍼스가 118대 104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2대2 타이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콘리는 오늘 경기도 결장했는데요. 재즈는 만약 콜리가 복귀하지 못하면 시리즈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타이런 루 감독이 재즈의 파회법을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격에서는 루디 고베어가 코트에 있을 때는 3점 위주로 공격하고 페이버스가 코트에 있을 때는 어택을 하고 수비에서는 재즈에 맞는 로테이션을 찾았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원투펀치가 오늘 잘했는데 레너드는 오늘 31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 1블락 3점 3개로 잘했고 페이버스 상대로 꽂은 페이셜 덩크는 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덩크였습니다. 폴 조지는 오늘 31득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3점 4개를 기록했습니다. 조지는 저번 경기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하는 모습이에요. 타이런 루와 천시 빌럽스가 폴 조지에게 계속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시키는 게 먹히고 있습니다. 마커스 모리스도 전반에만 22득점 3점 5개 써서 5개 다 넣으면서 잘해줬어요. 클리퍼스가 1쿼터에 30대 13으로 리드한 게 정말 컸습니다. 재즈에서는 도노번 미첼이 전반에만 21득점 경기 전체에 37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1스틸을 했으나 야투율 약 34% 턴오버 5개가 아쉬웠습니다. 재즈는 1쿼터에 클리퍼스의 수비에 막혀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쿼터부터는 작전을 바꿔서 클리퍼스가 셋 디펜스를 하기 전에 트랜지션 공격으로 빠르게 공격을 했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픽앤롤과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3점이 가능한 마이크 콜리가 얼른 돌아와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run through the money, the pressure be calling. Left on my blessings, I feel like I'm falling. The birdie is back.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